조금만 기다려요. 전사들 데려올게요. 출산 당일 천사들을 데려오겠다는 말과 함께 서연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웃는다. 왠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분만을 위해 들어간 수술실, 그리고 40분 뒤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 나오는 아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 오가고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흐르고 있었지요. 마치 시간 자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 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십 명의 임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서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아주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라도 할까 그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지만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온 사람이었건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그의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순간 그는 방금 전 아내와 나눴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왜요? 태주는 일부러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더 또박또박 말하려 애썼던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천사들 제가 데려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방 나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나 여기 있을게요. 어디 안 갑니다. 태주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어떤 경계가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문, 혹은 알 수 없는 미래로 이어지는 문 같았지요. 태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있었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 있어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기다림이 더 길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모습. 회장님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무섭진 않네요. 그때 그녀가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었지요. 생각보다요? 네, 생각보다요. 그녀는 웃었고 그는 그 웃음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만 알고 살던 사람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단 하나 끝내 채워지지 않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 15년.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고 수없이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수십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혼자 울었다는 것을, 그녀가 아이 옷을 몰래 사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였습니다. 이번 임신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그 말을 들었던 날 태주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말에도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업무 시간을 줄였고 출장을 취소했고 매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빠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늘 웃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 기다림들이,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복도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박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을까 고민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지금 자신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하얀 조명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피에 젖은 채 실려 나오는 한 사람. 서연이었습니다. 환자 심정지 왔습니다. 그 말이 복도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천사들 데려올게요. 그리고 그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이 머물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선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려나간 방향을 바라본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의료진이 빠르게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그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산모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입니다.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일시적? 그 단어 하나에 태주는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여린 그러나 분명한 울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분명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태준에게는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실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이들 보시겠습니까?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러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처음으로 안아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먼저. 그 한마디가 그의 선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남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숫자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텨내야 하는 무언가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안도와 함께 또 다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 한 단어가 공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길어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깨어나야 알 수 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기계들 사이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까 전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그는 낮게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생명, 그의 아이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천사들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강태준은 아버지가 되었고 동시에 무너지는 삶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 회장에게 그 시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희미해졌고 요일이라는 개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오늘도 버텼다라는 감각만이 하루의 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 그곳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 있었고 그 다음은 벽에 기대 있었으며 결국은 의자에 앉게 되었지만 그의 시선만큼은 단 한 번도 아내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한서연. 그녀는 여전히 기계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숨, 심장 박동을 표시하는 기계의 일정한 소리. 삐삐. 그 소리가 이제는 그의 삶의 배경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아이들 잘 있습니다. 당신 닮아서 그런지 둘 다 참 예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또 다른 고통이었을까요? 태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아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더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주변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반응 있습니다. 동공 확인하세요. 기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태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나입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이미 고여 있었고 말끝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알아보는 건가? 그는 기대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여보, 나 태준입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순했고 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남편? 그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단어처럼.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그는 태준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그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의사는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됩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략 5세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웃었습니다. 아저씨, 손 따뜻해요. 그 말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숨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한서연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병원에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안정감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지만 지금의 서연에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 거예요. 정말요? 그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퇴원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간병인을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권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길고 또 힘든 싸움이 될지를. 하지만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 하시겠다고요? 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 집은 분명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같은 창문.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방 있어요? 그 질문에 태준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더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는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 이야기로만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녀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얘네 누구예요? 그 질문은 아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찢어 놓았습니다. 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야.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무서워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얘네 무서워.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아이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엄마 왜 그래? 그 질문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너무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팠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했고 밥을 먹고도 계속 배고프다 했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점점 더 밀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그리고 아이를 밀쳤습니다. 그 힘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충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엄마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삶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버티기 위한 주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진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감정과 시간의 결은 분명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비서가 스케줄을 정리해주고 운전기사가 차를 준비하던 삶이었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냄비를 올리고 아이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여보,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이를 깨우듯
조심스럽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서연이 눈을 조금씩 뜹니다. 아저씨. 그녀는 여전히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 배고파요. 그 말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버튼을 채우지 못했고 옷의 앞뒤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싫어 안 할래요. 그럴 때마다 태주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아래에는 점점 짙어지는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을 잡아보려 했고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반복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싫어 오지 마. 그 말은 아이들에게 너무도 크게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 중 한 명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이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작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간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5분 뒤면 다시 물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배고파요? 그리고 음식을 집어들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은 사람처럼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태주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이 잠시 전화를 받고 있던 사이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연 씨, 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아니면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리를 헤매듯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들이 멈춰 있었고 그 사이에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여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와요. 그 말은 너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상황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가 오는 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서연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너무 늦게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비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마음속에 남은 그날의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얼굴,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영상처럼 계속해서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해졌습니다. 현관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고 창문에는 안전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고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간. 서연은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 역시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출산 당시의 의료 기록. 그는 그 서류를 여러 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볼까 말까, 읽을까 말까. 그 고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펼쳤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글자들은 더 차가웠습니다. 의학 용어로 가득한 문장들, 숫자와 시간으로 기록된 상황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줄의 기록에서 CPR 시행 시점 심정지 발생 후 약 15분 경과.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 컸습니다. 심장이 멈춘 이후에 15분. 그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진료실 안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기록.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혈이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응급 대응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5분입니까? 그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그 15분이.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 질문은 분노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가족, 현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성격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정적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무겁고 눌린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 그것들이 집 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태준의 어머니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무게가 그 발걸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는 서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 모든 장면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누구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잠시 후 어머니와 태주는 따로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들리지 않는 곳, 서연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설명도 돌려 말함도 없었습니다. 곧장 본론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 못하는 게 있다. 어머니의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건 감당을 넘은 거다. 태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무게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시설 보내라.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왜 안 되는데?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내지.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냐?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질문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왜 붙잡고 있느냐? 그 질문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함도 있었습니다. 너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무너진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 엄마를 피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다 셋을 잃는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냐?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날 수술실 앞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 천사들 데려올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제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과 살겠다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라. 그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마라. 그 한마디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제 분명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그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강태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 그래서 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합니다. 그는 늘 하던 것처럼 아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불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거실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보, 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어제 가지고 놀던 인형이 놓여 있었고 TV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주방? 없었습니다. 아이방?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걷다가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거리 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편의점, 놀이터, 버스 정류장, 그녀가 갈 수 있을 법한 곳을 모두 떠올리며 움직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습니까? 그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조금씩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의 입이 잠시 멈췄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요? 그 질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으며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찾는 과정은 점점 무뎌졌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들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강태주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쌓여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강태준에게 지난 5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5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시 덮이고 그 모든 변화가 반복되었지만 그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더 많아졌고 표정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그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묻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곧 옵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을까요? 그는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5해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그 말이 여러 번 나왔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사진이 점점 구겨지고 모서리가 달아갔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속의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전의 모습으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지 않은 조용한 비였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 세우십시오.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골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비에 젖은 옷, 그리고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은 그가 수없이 떠올렸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더 어렸고, 더 단순했고, 더 세상과 단절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천사들 데려와야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5해 전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의 그 말과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말.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5해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알아보기를, 기억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그를 알아봐 주기를.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이 5해의 시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태준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골목은 젖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2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은 바닥을 짚은 채 힘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숨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아저씨 왜 울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너무도 맑아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파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 매일 밤 잡았던 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온기.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아이처럼 맑은 눈, 그리고 자신을 전혀 모르는 시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그는 겨우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이요? 그 말은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을 따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여기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그녀는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가게, 빵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 그녀에게 이곳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 두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는 분이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혼자요? 네. 비 맞고 서 있길래 빵 좀 나눠줬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이 골목에서 며칠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이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요? 태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 안 맞는 곳으로요. 그 말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줘요. 그 말은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알던 온기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지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앞만 보고 있었고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한서연은 뒷좌석에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질문이라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전부 기억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나왔던 길,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살았던 공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떠올리게 할 필요도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온기, 그리고 그가 지켜온 시간의 흔적을.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그 말은 너무도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거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으며 가끔 웃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 말은 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그녀가 느끼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말은 오랜만에 꺼내는 호칭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그 이름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오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는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강태주는 조용히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함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한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에 다시 생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조용히 걷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이들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그 인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은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 가족은 다시 함께라는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함께 있다는 감각.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할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종이와 색연필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요. 그 한마디는 허락이었습니다. 서연은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이 삐뚤어졌고 색도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이에요. 그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집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는 남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 못해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서연.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다르지만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다르게 그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